근데 내가 경쟁력을 갖추면 그냥 블루오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다.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색깔을 네. 블루오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그냥 자기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170만 재테크 유튜버이시죠. 신사임당님을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네. 특히 요즘에 이제 이메일이나 막 그 댓글로 네. 어떻게 해야 되는군요, 도대체 20대 분들. 네. 그리고 그 기회가 오면 또 잡아야 되는데 네. 이런 기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뭐 경험이나 얘기해 주실 게 있어요? 저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이거를 최대한 위험한 거에 넣는 거. 네. 네.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예금을 넣었어요. 네. 예금을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2% 뭐 2% 벌었어. 네. 그러면 그 2% 번 거를 진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차피 1년만 지나면 그 2%는 또 생기는 거니까. 저는 완전히 확률이 낮더라도 기대값이 높으면 하이 리스크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런데 다만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만약에 금수저라면 부모님이 계속 주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 흑수저니까 그거를 현금 흐름 나오는 자산을 만들어 가지고 뭐 주식으로 만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배당주 배당이든 6%. 뭐든. 저는 그래서 월세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3억으로 한 월세 1, 200 나오는 세팅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야 1, 200만 원이 나온다고 네 인생이 달라져? 완전 달라지죠. 그 1, 200만 원은 기회에 대해서 항상 투자할 수 있는 돈이에요. 네. 1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네. 내가 1년 이게 자산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네. 시간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0을 던졌어. 네. 그리고 그거 다 망했어요. 그럼 나는 시간만 보내면 그거 다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시는 예를 것 들면 같아요. 월세가 3천씩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네. 3천짜리 갭 투자 겁나 해도 돼요. 그럼 나는 어차피 한 달 기다리면 나오는 건데 월세가 그렇다면 네. 그런 식으로 저는 그 뭐라 그러지 돈이 돈을 벌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나도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예, 그 자산을 깎아 먹으면서는 하면 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자산이라는 거를 그냥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공장을 하나 돌리고 있고 네. 그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면 네. 이 물건을 비싸게 어디 팔 수 있는 데다가 어떻게 리스크 네, 테이킹 네, 해보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공장 자체를 팔아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리스크를 아예 태우려는 그러니까.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건데 네. 사실은. 그럼 그거에서 나온 현금 흐름을 그냥 내가 이걸 가지고 쓸 것이냐 네. 아니면 극단적인 리스크 상품에 넣을 것이냐. 저는 극단적인 리스크 상품에 넣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걸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럼 공장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나온 극단적인 기대값으로 공장을 하나 더 차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2배로 시도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특히 20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벌어서 언제 뭐 집 사고 언제 부자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그 아까 말한 어떤 극단적인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그런 투자처에다가 돈을 넣지 않고서는 네. 사실 이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수 그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유전을 찾는 거라고 해볼게요. 아예 뭐 얼토당토. 우리나라에서 유전 찾기. 예. 그러니까 뭐 유전을 찾는 거라고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네. 100번을 뚫으면 네. 조단이 부자 만약 조단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한 번 뚫는데 10억 든다고 해볼게요. 네. 찾으면 조단이 부자인데. 네. 그럼 그게 그 사람 만약에 한 1조 정도 있어요. 그러면 3%라고 하면 이자가 3천억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거 해도 돼요. 그렇죠. 확률이 낮아도.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잃는 것보다 기대값이 크면 확률과 기대값을 곱하면 결국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랑 해볼 수 있잖아요. 네네. 확률이 0.1%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확률 곱하기 기대값 만약에 이런 거예요. 814만 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로또가. 네. 근데 814만 개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로또 당첨되는데 당첨해서 받는 금액보다 작다면 네. 이것을 확률이 엄청 떨어지는 게임이죠. 이걸 하는 게 참인가요? 기각하는 게 참인가요? 아니, 돈 투자금이 적다면 해야죠. 그렇죠. 네. 저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확률은 그것을 해서 성공할 확률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 확률 곱하기 이것을 성공했을 때 얻게 되는 기대값의 곱,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것이 더 낫기만 하다면 더 그게 떨어진다면 이걸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아, 네.
아주 공격적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네. 기대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시작하니까 유전이 터지면 1조인데 네. 유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작할 수 그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까 얘기 드렸듯이 뒤에 네. 뭐 3천억이 현금 흐름이 네. 매년 생긴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리스크를 테이킹 할수록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돈이 10억밖에 없어요. 네. 근데 똑같이 유전을 넣으면 만약 1조 부자가 된다고 해볼게요. 유전을 내가 10억을 넣었는데 한 번 실패하면 이 사람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선택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만약에 네네. 90% 확률이에요. 네. 자, 90% 확률인데 100억이 들어가요. 만약에 넣었다가 10% 확률로 나는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90% 확률이더라도. 네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곳으로 얻게 되는 것, 이 승률 자체보다 이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과 내가 여기 들어가는 실패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횟수, 그것과의 비교가 결국에는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그러면은 음. 결론은 그 기대값이라는 게 네네. 아주 커야 되겠네요. 뭐 상대적으로 들어간 투입비 대비. 왜냐면 젊은 분들이 네. 큰 돈을 넣어가지고 할 네. 수는 없으니까 좀 적은 돈을 넣더라도 아니면 돈을 안 넣더라도 네. 기대값은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나올 만한 거. 뭐 예를 들어 앞으로 네. 코인이 뭐 3년 뒤에 뭐 5배가 간다라고 네. 만약에 확신하면 그런 거 정도에는 넣어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짱짱하게 자기 일도 잘해서 자기가 버는 돈 그것도 현금 흐름이고 어차피 이번 달에 날려도 한 달 더 일하면 되지. 네. 그런 생각인 거고 뭐 월세도 내가 한 달 더 기다리면 되지 1년 더 기다리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저는 그렇게 사실 금수저들은 이게 있죠. 태어나자마자 사실 현금 흐름이 생겨 있죠. 그러니까 뒤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실패가 두렵지 않은 상태가 돼야지 네. 막 그 멘탈로 자존감 끌어올려 가지고 실패가 두렵지 않아 나는 안 두려워 이렇게 한다고 저는 그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영업 할 때 너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저는 평생 동안 모은 돈이 4천만 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 이거 날리고 나면은 인생이 다 부정당하니까. 그래서 저는 작은 돈이라도 현금 흐름이 있으면 네. 월급을 포함해서 네. 그런 것들은 시도를 하고 나면 내가 또 젊잖아요. 아까 그게 가정이 20대라면서요. 네. 그럼 20대면은 1년 버린다 그래서 저희 인생 120세까지 산다 그러는데 요즘에 100세라고 해도 인생의 1% 정도를 소모하는 거잖아요. 근데 20대들은 현금 흐름이 노동력밖에 없단 말이죠. 그 그러면 노동력이라고 그 1,000만 원을 모을 수 노동력의 있잖아요. 1년치의 노동력을 그냥 1년치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거 정도는 어디다 한번 그죠. 넣어보라. 1년 정도는 버릴 수 있지. 아니 그러면 그죠. 우선 네.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다 해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하나만 하라는 타입이에요. 저는 지금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걸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가성비가 네. 내 시간 대비 버는 게 가장 많은 거. 자기가 뭐 취업을 했을까요? 사회초년생이면. 네.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만약에 1시간을 더 해. 그걸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걸 발견 못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뭐. 그 사람 인생이지 제가 뭐 이렇게 해라.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네.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럼 이 네. 가성비라는 단어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기가 생각할 때 네. 가장 가성비 좋은 거. 그러니까 내가 네. 예를 들어 일을 하고 있으면 일 1시간 해서 버는 돈이 뻔하잖아요. 네. 월급 나누기 시간 하면 네.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자기가 나은 아이디어가 없다. 그럼 그거 해야죠. 뭐. 그럼 그거 하고 네. 그거보다 나은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걸로. 네, 근데 저라면 1년 정도는 저는 뭐 유튜브나 스마트 스토어 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거기서 현금을 또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 시간당 가치를 계속 키워낼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유튜브를 안 할 때는 저는 한 달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고 나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걸 벌게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시간당 똑같은 어차피 시간을 기다려서 한다면 시간당 벌 수 있는 돈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면서 그걸로 기회를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할 수 없더라도 들어오는 수익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또 기회를 잡아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네. 이거를 하방은 제로고 음. 하방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품에 투자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방은 다 까먹었을 때 그냥 최하가 깡통. 제로.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이야. 예를 네. 들어 그럼 비트코인은 뭐 잃으면 뭐 깡통이죠. 깡통이 되는 네. 거지 손해는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뭐 상방은 많이 열려 있는 네. 거 위주로 네. 해보라. 결국 시간 싸움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90살이면 1년 기다리는 거가 어때요?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60살이면 어때요? 70살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의 1년의 가치는 젊은 사람의 1년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시간인데. 시간이죠. 저도 이번에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기분이 별로 좋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꼰대가 돼서 그런가 이제 한 40 정도 되니까 젊은 세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젊은 세대? 저는 뭐 전 젊은 세대입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이게 30대와 40대는 저 아직 38이에요. 그래요? 네, 38.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네. 조만간 따라오실 거니까. 네. 저는 기회는 네. 사실 왔을 때는 기회인지 몰라요. 가고 나면 기회인지 알지. 예를 들어 지금 비트코인 또 네. 얘기하시죠. 저 비트코인 네. 랜섬웨어 걸렸었거든요. 옛날에 노트북. 네. 2014년인가 15년인가 그때 랜섬웨어 걸린 거예요. 와이프 네. 노트북이. 네. 그래가지고 그거 하려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자기한테 보내라. 네. 개인 지갑에 있고. 네네. 그래서 그때 100 얼마였어요. 100 몇만 원. 100만 원 정도 그랬던 것 되죠. 같아요. 맞아, 왜냐면 맞아. 제가 그때 비트코인을 뭐 3개인가 2개인가 그거 사서 보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 돈이 500만 원이 안 됐을 거예요.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은 풀어준다 그래가지고. 실제 풀어줬어요? 네. 그런데 풀리더라고요. 그때 보내신 게 지금으로 네. 치면은 한 네, 한 2억, 3억 정도 되는 건가요? 뭐그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뭐 한 1, 2억? 그냥 산 김에 한 3개 더 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데? 네. 그때만 해도 전 도토리 같은 거라고 그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 도토리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도토리. 잘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기회들은 네.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네, 지금도 여전히 있고. 네. 아니 그러면 그 기회를 잡으려면은 네. 그게 기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하지 않는다. 20대도 모르고 네. 30대도 모르고 40대도 모르고 50대도 기회 없다 생각해요. 다 없다 생각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요. 그게 연령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음. 저는 그냥 그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 하늘이 무너져도 네. 구멍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네. 있고 네. 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차이지. 그 사람들 뭐 기회인지 뭔지 알고 하겠어요. 다 해보니까 기회인 거지. 그럴 확률이 있는 거지. 저 유튜브 여전히 기회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네. 요즘 유튜브 뭐 네. 레드오션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저는 여전히 유튜브 기회가 있고 네. 스마트 스토어 기회가 있고 유튜브에서 연동한 스마트 스토어 기회가 있고. 부동산도 기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눈이 조금 좁혀진 거지 네. 기회는 있거든요, 여전히. 그죠. 네. 근데 내가 경쟁력을 갖추면 그냥 블루오션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색깔을 블루오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그냥 자기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차피 네. 이 유튜브라는 게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내 마음속에 목표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네. 근데 그게 넘어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보너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끝날 때까지 하자. 이런 거죠. 끝날 때까지. 네. 어차피 끝날 건데. 그러면 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보너스 게임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끝나면 완전 럭키한 거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래도 막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게으르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목표가 없고 뭐 정확하게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없는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니까. 세상에 제일 많이 욕먹는 게 제가 악플이 달리는 이유를 알거든요. 그런 거 바꾸라고 하니까 악플 달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 내 건데. 네. 그렇잖아요. 다 성인이고. 그런 거죠. 네. 나 왜 잘못 산다고 네가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것도 옳은 인생이다. 그것도 옳은 인생이다. 그 선택도 옳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쨌든 돈 벌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럼 부자가 될 사람들은 어찌 보면 정해져 있든지 스스로 깨닫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해야죠. 돈 버는 그러니까 돈 모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자하기 좋아요. 근데 돈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돈 쓸 돈을 구해오는 게 목표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쓰려고 부자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잘못된 선택이냐?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누가 주유도 할 거고 네. 고급류 할 거고 그럼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주유소 알바 했었는데 그 알바도 할 거고 네. 거기 쓰는 돈으로 경제도 굴러갈 거고 그래 돈 모으는 사람도 모을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돈 쓰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돈 벌기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뭐 항상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는 게 네. 아마 저한테도 맨날 물어보시는데 부자는 언제부터 부자냐? 도대체 부자. 부자의 기준이 뭐냐 이거 맨날 부자 물어보시거든요. 한 60억 정도? 60억 정도? 네. 그럼 59억은 아닌 거예요? 네 아니에요. 왜요? 그거 거기 나와 있어요.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거 부자 보고서. 하나금융에서 말하기로는 60억 넘어야 부자다. 아 그거 뭐 부자들한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보니까 60억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산으로 따지는 게 맞을까요? 현금 흐름으로 따지는 게 맞을까요? 둘 다. 그 현금 흐름 기준도 있더라고요. 음. 뭐 3억인가? 3억? 연 3억 정도? 네. 크게 일하지 않고 연 3억 네, 정도.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 그거 아마 뭐 부자 보고서인가 뭐 그 작년인가. 아, 그럼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네. 부자라는 느낌이 들었던 건 언제야? 약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부자가 아니었는데 네네. 처음은 한번 부자라는 느낌 들었던 거. 1,000만 원 벌었을 때 저는 뭐 부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네, 진짜 없어요. 네. 아 그래도 전 지금도 부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어. 왜냐면 저는 일을 하잖아요. 아 일을 하지 않아야 부자다. 뭐 일을 안 해도 사람들의 존경이 가득하고 음. 그런 사람이 부자 아니겠어요? 그래요? 예. 이미 명예가 드높아져 있고 네. 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저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 저는 그랬는데 저는 옷가게 가서 그냥 옷을 색깔별로 샀을 때 저는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저는 돈을 쓰는 거는 저는 직장 다닐 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예, 완전히 더 많이 쓴 거는 인테리어 저희 와이프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 네.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밥도 뭐 맨날 편의점에서 사 먹고. 알겠습니다. 네. 원하지 않는 대답일 것 같은데 네. 60억은 사실 너무 멀잖아요. 그 부자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연봉대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사실 네, 네. 뭐 임원 가도 뭐 100억씩 받고 이런 분도 정말 소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연 한 2억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좀 뭔가 회사원을 탈출해서 이제는 네. 좀 부자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 정도. 그렇죠. 아, 근데 또 그런 거 댓글 안 달리세요? 저 어떤 보면은 이번에 그런 거 그 정선영 작가님인가? 네. 50억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50억 자산가. 그 댓글 막 이렇게 달리고 50억이 자산가냐 막. 50억 자산까지. 그러니까 사회에 그 뭐지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라는 것의 기준치는 엄청나게 엄격한 것 같아요. 엄청 높아요. 네.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높다고 생각하고 네. 그거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요즘에는 보니까 일론 머스크 정도 뭐 이재용 이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부자라고 조단위 정도 그런 넘어가야. 거를 부자라고 인식하지 네. 뭐 100억 이러면은 야 네가 100억 가지고 무슨 인사이트가 있어 이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네요. 예. 약간. 약간 유튜브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댓글 보면. 왜 저도 그거 그렇지 보면서 도대체? 그런 댓글 안 달리세요? 뭐 저도 네. 저한테는 안 달리는 것 같긴 저는 한데. 저희 네. 채널에는 그거 엄청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지우고 그러는데 네. 아니, 뭐 저는- 얼마를 보시길래 100억 그러니까요. 정도 무시하는 건지. 저는 그래서 그래요? 되게 재밌다. 세상에서 기대하는 부자라는 것은 네. 판타지가 있어요. 요트 타고 다니고 네. 그거 있잖아요. 진짜 부자. 네. 근데 요트도 조그마한 돈 딸린 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안 돼. 그러니까 파티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를 부자라고 생각. 근데 실제로 왜 이렇게 높아졌지? 그 정도 부자가 되려면 네. 진짜 그 막 자기 전용기 있고 그럼요. 네. 막 그런 부자들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부자를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50억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무슨 뭐 페라리 막 몇 대씩 끌고 다니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비자의 머릿속에 있는 부자라는 이미지를 네.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부자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부자의 기준이 높아져 버렸어요. 뭐 미디어든 뭐든 네, 영상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자포자기한 게 아닐까? 젊은 세대들이 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자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시계도 막 몇 억짜리 차고 셀럽들이랑 막 이렇게 막 파티도 하고 요즘에 플렉스 막 이런 예. 거가 부자 정도다. 예, 그리고 막 슈퍼카 몇 대 예. 있고 막 그리고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그런 것이 만약에 부자라고 한다면 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저는 음,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적어도 뭐 몇 천억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를 만족할 수 있는 부자는 진짜 되게 어렵다.